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령역 대표 강사 퀸 양정 선생입니다. 자, 선생님이 제목에다가 적어드렸습니다. 바로 특집 6월 모평 학습법. 자, 168시간 기적의 학습 스케줄 짜기. 자, 과연 여러분 이 168시간 기적의 학습 스케줄 짜기라는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했던 학생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 게시판을 통해서 선생님 언제쯤 올라와요? 이거 학습 스케줄 TCC 언제쯤 올라옵니까? 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학생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실천할 내용을 우리가 일주 단위로 올려드린다고 선생님이 이미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6월 모평, 사실 우리가 6월 모평이라는 시험은 우리가 수능이라는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교두보가 됩니다. 자, 우리가 교두보라는 얘기는요, 이 6월 시험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되면 사실 여러분의 그 에너지는 어떤 여러분의 고기를 먹는 것보다 어떤 보양제를 먹는 것보다 사실은 여러분한테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모평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고요. 화이팅하고 우리가 야 으쌰으쌰 하자 라는 얘기를 가지고는 사실 이런 성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우리가 수리 영역에서 가장 점수 향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시험인 만큼 여러분들이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이번 예는 6월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재학생들은 중간고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N수행 학생들도 이제 막바지 이제 6월 모평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모든 학생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러분 수험생들이 이제 우리가 6월 모평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사실 제 학생들은 학교 행사들이 굉장히 많죠. 뭐 소풍도 가야 되고 졸업사진도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분 행사들을 다 뒷전으로 하고 우리가 6월 모평을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N수행 학생들은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아마 정신 상태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모든 여러분 수험생들이 우리가 6월 모평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당연히 본인의 열정, 즉 본인의 노력은 가장 기본입니다. 거기에다가 즉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학습 스케줄을 선생님이 짜준다면 아마 플러스 즉 윈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선생님이 두 가지 주제로 오늘 예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1번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과제물을 수행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러면 데일리, 즉 24시간 동안 매일매일 어떠한 공부들을 해야 자, 우리가 과연 일주일 동안 정말 퍼펙트하게 수학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요. 또 일주일 뒤에 선생님이 나타나서 과제물을 제시할 겁니다. 다른 일에 군더더기 얘기 안 하고요. 이 TCC에서 딱 두 가지만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168시간. 자, 168시간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이제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리고 일주일하면 곱하기 7하니까 168이 나와요. 자, 이 168시간 그러면 딱 어감은 굉장히 많은 시간처럼 보입니다만 딱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사실 흐지부지 공부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에 모든 국영수, 과탐, 사탐까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우리 유별난 시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 국영수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과목을 붙들어라. 즉 우리가 한 달 동안 점수 향상을 가장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과목을 붙들어라. 그리고 과탐이나 사탐 중에서도 모든 전과목을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6월 시험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만들 수 있는 그 과목 하나만 선택을 해서 5월 달에 파고들어라. 그렇게 되면 6월 시험에서 아마 그 가능성을 보시게 될 거고 그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자, 수학 과목 어떤 여러분 공부들을 해줘야 되느냐. 자, 선생님이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만 작년 6월 모평은 매우 쉬웠습니다. 가영과 나영 둘 다 1등급 컷이 바로 96점이었던 시험이에요. 아마 이번 6월에도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절대로 우리한테는 실수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되겠습니다. 1등급이라고 해서 2등급이라고 해서 3등급이라고 해서 자, 한 문제를 틀리는 순간 아마 등급 하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 될 거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여러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168시간 학습 스케줄
가영과 나영 따로따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나영 학생들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끝내야 되는 분량은 우선 첫 번째 수학 1의 행렬과 그래프, 그 다음에 지수와 로그. 이 지수와 로그 속에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여러분들이 포함을 좀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 1은 딱 요렇게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과 통계 기본 있죠? 여기에서는 딱 함수의 극한만 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 개념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념 정리는요. 선생님하고 수고있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개념 노트 만드셨습니다. 자, 그 개념 노트를 달달달 다시 한번 외우시는데 아마 이미 한번 수고기를 복습했던 학생들은요. 아마 눈으로만 쭉 한번 읽어봐도 되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개념 학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는 여러분 갖고 계시는 문제집들 중에 첫 번째 데스노트예요. 그 다음 EBS 수능 특강, 그 다음 유별난 문제풀이. 자, 이 세 개의 문제집에 해당하는 요 단원이 있을 거예요. 그 단원의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선생님이 이따가 24시간 학습 스케줄에서 아마 보시게 되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우선 단원명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부분도 딱 요 부분. 그래서 그 개념에 맞춰서 문제풀이는 요렇게. 자, 이번엔 가형 미션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가형은요 수학원 전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이해가 되셨어요. 이 단원을 이번 주에 끝내야 되는 거구나. 이번 주에 문제집은 이러한 것들을 복습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일리가 될 거예요. 자, 그 데일리로 가게 되면 자, 이 TCC를 보시는 게 5월 4일이니까 5월 5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선생님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일주일 단위를 선생님이 드릴 건데요. 자, 우선 인강을 듣는 학생들은요. 자, 이 TCC를 보시는 인강을 듣는 학생들은 이 일주일치를 공부하신 다음에 선생님 저 미션 수행했어요. 이거를 댓글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168시간 첫 번째 1탄 임무 완수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댓글 이벤트 하는 거 아니에요. 조회수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거기다 댓글을 올리시게 되면 선생님은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나 혼자 공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사실 좀 기운 빠져요. 공부를 여러분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다 자. 이럴 때 기운이 빠진다고요. 솔직히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내가 밤을 새우고 있을 때 누군가가 좀 나를 봐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 밤이 한 3시, 4시 이렇게 되었어?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너 아직까지 안 잤니?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사실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누구한테건 내가 공부한 걸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사람이 없죠.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러면 그 댓글을 딱 쓰는 순간 나의 경쟁자들도 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서 나를 조금 더 붐업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 임무 완수했다라는 것을 그 TCC 여러분의 밑에다 댓글에다 올려주시면 선생님 항상 게시판 보면서 우리 인강 듣는 학생들 이름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아마 매칭이 될 겁니다. 이 아이가 이런 질문 했었는데 이렇게 또 열심히 따라오고 있구나. 또는 여러분 수강생 강좌평에 올렸던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서 선생님이 또 댓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보면서 또 선생님의 소감을 또 선생님이 스스로 한번 또 댓글을 또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월달 한 달 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24시간 학습 스케줄.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우선 토요일하고 일요일입니다. 선생님도 어린이날 안 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5월 5일과 5월 6일 동안에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우선 개념 정리를 아까 미션 드렸던 그 개념 정리를 완벽하게 해주시는데 선생님 그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나요? 개념 정리는요. 시간 오래 걸리시면 안 됩니다. 이미 수곡기를 한번 공부하셨기 때문에 노트가 완벽하게 되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노트를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읽고요.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면서 거기에 있는 목차,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여러분 책을 갖다 덮으시고 한번 스스로가 한번 전 단원에 걸쳐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즉 흰 종이, 선생님 롤플레이 학습법 아시죠? 그러면 이것까지 하는데 총 한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아마 가형이건 나형이건 선생님이 아까 전에 드린 이 미션에 해당하는 아마 개념 정리하는데 한 3시간이면 떡을 칠 겁니다. 3시간이 넘어가는 건 너무 오버입니다. 개념 정리만 하실 거예요? 시험 문제 안 푸실 거예요? 문제는 정리 안 하실 거고 유형 정리 안 하실 거예요? 한 3시간이면 떡을 칩니다.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공식 혹시 잊어버린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알았죠? 자, 그래서 개념 정리는 한 3시간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단원에 해당하는 데스노트 전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형 학생들은요. 나형 학생들은 수학원의 행렬과 그래프와 지수와 로그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가형 학생들은 수학원 전체에 해당하는 데스노트를 푸는데 사실은 책 한 권이야. 어떻게 책 한 권을 갖다 이틀 동안 풀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 데스노트 문제들 중에 눈으로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아는 문제가 거의 한 70-80%일 겁니다. 눈으로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그런 문제들은 직접 여러분 손으로 풀지 마시고 입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 문제는 한번 손을 좀 대봐야 될 것 같다. 이 문제는 좀 계산 과정이 좀 필요한데? 라는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또 선생님이 별표 쳐줬던 문제들 또는 우리가 수꽃개 수업을 들을 때 틀렸었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스노트 전 문제를 푸는데 대략적으로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느냐? 선생님 생각에는 한 5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총 8시간인데요. 4시간씩 분할해서 하더라도 어때요? 이틀이면 떡을 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틀 동안 선생님이 드렸던 미션에 대한 개념 정리 다 끝났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데스노트 풀었죠. 근데 선생님 어쩌죠? 저는 선생님한테 수꽃개를 듣지 않아서 선생님 거 데스노트가 없는데요?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뭐를 하느냐? 바로 이걸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아무거나 좋습니다. 개념서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2, 3점짜리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어설프게 기출문제를 풀거나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출제자의 관점을 갖다 분석하는 거라 이번 년에 6월 시험이 끝나야 이제는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번 5월달 한 달 동안은 기출문제 얼씬도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겨울방학부터 해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잘 추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토요일과 일요일 동안 완벽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 5월 7일과 5월 8일 이틀입니다. 이 이틀 동안 뭐를 하느냐? EBS 수능 특강을 푸시는데요. 나형 학생들은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학 1이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형 학생들은 아마 수학원의 일부가 되겠죠. 그쵸? 아까 저는 선생님이 제시해드렸던 즉 행렬과 그래프와 지수와 로그에 해당하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미적분과 통계 기본 선생님이 아직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한테 현장에서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잠시 두시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거나 그런 학생들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 함수의 극한 부분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현장에 듣는 학생들은 하지 말라 했어요.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같이 하면 되니까 그게 곧 공부가 되면서 복습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수학 1 이미 진도가 끝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아까 전에 드렸던 그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만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가형 학생들인데요. 가형 학생들은 수학 1 전체를 보셔야 되겠죠. 이미 현장에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는데 복습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EBS 수능 특강을 그냥 앞 페이지부터 그냥 차근차근이라 문제를 푸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EBS 여러분의 수능 특강은 복습 방법이 이리 좀 잠깐만 오실까요?
자, EBS 여름이라 수능 특강 복습 방법입니다. 자, 이 복습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분명히 그냥 여러분한테 알아서 그냥 복습해라. 그럼 또 앞 페이지부터 또 풀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전 단원, 즉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제시했던 저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눈으로 한번 쭉 보는 겁니다. 보시면서 이거는 풀 수 있어? 이거는 풀 수 없어. 이걸 여러분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손을 안 대봐도 문제 풀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꼭 손을 대봐야 되겠다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이게 1단계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눈으로 쭉 스캔하십시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체크를 해야 돼요. 나 이 문제는 안 풀어도 되는 문제. 이건 다 알아. 절대로 풀어보지 않아도 알아. 됐어요. 그 다음 아니야,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자 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아니면 세모일 거예요. 이미 진도를 다 나간 부분이니까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아니면 세모를 친 다음에 2단계 세모 친 문제를 직접 풀어봅니다. 알겠죠? 그러면 틀리는 문제가 있겠죠. 틀리는 문제는 수학 카드로 옮기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쭉 눈으로 스캔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좀 확보하시려면 동그라미 치는 문제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모 치는 문제는 그렇게 많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모 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틀리는 문제는 수학 카드로 옮기는데 마지막 4단계가 있어요. 그 4단계는요. 자, 다음 즉 수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을 보내고 나서 하셔야 되는 미션이라서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EBS 수능 특강을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양일에 걸쳐서 문제를 하시는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나영 학생들은 한 4시간 하루에 한 여러분 3, 4시간 정도로 분량을 여러분 잡으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영 학생들은 4시간에서 한 5시간이 될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좀 양이 좀 많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총 하시고 나면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자, 이건 절대 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3일 동안은 유별난 문제풀이를 복습을 하시는데 복습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자, 저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1단계 각 단원별로 유형만, 즉 유형별 문제풀이 있죠? 유형별 문제풀이만 싹 다 풉니다. 즉 1단원 유형별하고 난이도별하고 주제별 이렇게 했었잖니?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단원에서 유형별하고 그 다음 단원 또 넘어서 유형별하고 그 다음 단원 가서 유형별. 그래서 유형별끼리만 쫙 다 모으세요. 자, 그 다음에 2단계로 가서 이거는 반드시 손으로 직접 푸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2단계는 난이도별 문제풀이인데 난이도별 문제풀이까지 싹 다 풀면 아마 3일이 모자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난이도별 문제풀이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안다? 이 문제는 모른다?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는 문제. 이미 그게 아마 다 체크가 되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풀리는 문제는 다시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래,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근데 그렇지 않고 세모 치는 문제나 틀렸던 문제가 있습니다. 요 문제만 다시 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그러면 이 세모치 문제들 중에서 이미 동그라미로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미 선생님하고 수업 공부했고 이미 복습까지 끝났으니까. 자, 그래서 이 세모치 문제들과 이 X표치 틀린 문제들이 사실은 얘는 30문제, 우리 난이도별 문제풀이는 30문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30개 문제 중에 한 10개 정도여야 됩니다. 그러면 10개 정도 푸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영 학생들도 다 모아봤자 40문제밖에 안 되고 이미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주제별이 있죠. 그 주제별 문제풀이만 싹 다 모아서 풀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단원을 섞습니다. 유형별 쫙, 그 다음에 난이도별 쫙, 주제별 쫙. 그러면 행렬과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행렬의 진위 여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수와 로그에서는 상형로그의 지표와 가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고찰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주제가 있는데 가영학생은 좀 더 있죠. 이제 수열도 있고 수열의 극한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직까지 유별난 진도가 다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유별난 진도가 아직 안 나간 부분들은 가영 학생들은 아직 잠시 좀 두시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막 어거지로 푸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진도에 맞춰서 선생님 인강이 이미 완강된, 이미 강의가 다 된 부분에 대해서만 유별난 문제풀이 복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제별 문제풀이가 다 되고 나면 선생님 유별난에 있는 주제별 문제풀이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 뭘 여러분들이 보태셔야 되느냐. 아까 선생님이 EBS 복습 방법 4단계를 남겨놔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행렬의 진위 여부죠. 그쵸? 행렬의 기억, 니은, 디귿이죠. 그러면 EBS 수능 특강책을 다시 꺼내셔가지고요. 문제를 여러분 쭉 넘기시면서 기억, 니은, 디귿 있는 문제만 다시 다 풀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래서 우리 유별난에 있는 주제에 맞춰 문제를 모아 다시 풀어본다. 사실 선생님이 현장에서 EBS 수능 특강 수업을 할 때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는 이미 다 넘버를 매겨드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만 쫙 푸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러면 EBS 수능 특강을 거의 4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자, 어때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자, 토요일과 일요일 동안에 개념 정리와 데스노트 완벽하게 푸시고요. 아마 여기서 아마 시간이 좀 세이브가 된다. 아, 나는 이 문제 되게 쉽다. 난이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 시간 절약이 되는 학생들은 다른 공부하세요.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 해야 될 걸 조금 땡기시면 되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여유를 주시면 돼요. 알았지? 선생님이 딱 지키라는 여러분 날짜에 지키지 않아도 학습 양에 따라서 학생들마다 약간 조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은 EBS 수능 특강 정리하기. 그쵸? 단원에 맞춰서 요 단원에 해당해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EBS 수능 특강 복습 방법 4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 목, 금 3일 동안은 자, 이 3단계에 걸쳐서 유별난 문제풀이 복습이 들어가는데 아직 선생님이 강의 중인 유별난 문제풀이 수업, 예를 들면 수열과 수열의 극한은 아직 지금 수열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만 복습만 잘해도 사실 6월 7일 날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좀 앞서서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지는 것이 바로 복습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유별난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인강 들으면서 복습을 따라가도 늦지 않으니까요. 이미 완강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절대로 단원, 이 단원 끝내고 저 단원 끝내고 이게 아니라 유형별 쫙, 난이도별 쫙, 주제별 쫙. 그 다음에 주제별 쫙 하고 나서는 반드시 다시 EBS로 넘어가서 그 주제 테마에 맞춰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건너뛰게 하면서 모아서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시게 되면 이번 일주일 즉 168시간이 꽉 차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다른 과목들과 함께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은 점수를 우리가 정말 많이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예를 6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마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2등급 이상이 오르는 효과가 있을 테니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제시한 이 과제물을 잘 실천하셔서 댓글에 선생님한테 배우는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쫙 다 여러분 댓글을 올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속 지킬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요. 또 선생님은 또 강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진행되는 이 학습 스케줄 짜기 말고요. 또 이번 일에 6월 모평을 준비하는 또 선생님이 아주 기가 막힌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쪽집게 과외 특강인데요. 자, 그거는 선생님이 쪽집게 과외 특강 오리엔테이션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다음 여러분 168시간 학습 스케줄 짜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꼭 지켜주십시오.